가상 자산이 발카 비트코인 폭등하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2025년 3월 10일에 78,73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4월 8일에 76,322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또 10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10만 1,580달러까지 넘어섰어요. 비트코인이 완전 폭등했죠. 폭등.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10만 달러가 올라간 것은요. 지난 2024년 12월 17일에 10만 6,138.9달러가 있었고요. 지난 1월 21일에 10만 6,157.2달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10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야, 올라가는 것은 진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정환진 TV를 보셨던 분들은 7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 저는 때가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7만 달러부터 투자를 해서 10만 달러 올라갈 때까지 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같이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감기 이후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된다. 그 말씀 저는 드립니다. 비트코인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더리움 안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1473.39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더리움은 안 한다. 비트코인만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을 사겠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말은 투자의 책임은 내가 지되 내가 시장을 보고 살 수 있으면 사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책임하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더리움은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만 투자할 거예요. 왜? 내재 가치를 생각해야 되거든. 내재 가치를. 내재 가치가 어디가 더 있느냐 생각을 해야 돼. 코인만 가지고 코인을 위한 코인이다. 이더리움을 위한 이더리움이다. 저는 그거 의미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볼펜 하나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있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볼펜을 살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살 수 없다예요. 살 수 없다. 그러나 뭐 특별하게 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팔아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볼펜을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재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느냐. 내재 가치자 내재 가치. 자체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요. 항상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보다 보면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왜 올랐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올랐느냐.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것을 아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관세 10%에다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7.5% 관세가 10%로 내려졌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0%. 대신에 시장 개방, 에탄올이나 소고기나 기계류나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한다. 이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비트코인이 폭발할 정도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 재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에이다든 에이다 코인 있어요. 솔라노 코인이든 에이다 코인 이 5개 5대 코인에 대해서는 비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고지식합니다. 저는 끝까지 제 고지식을 지켜갈 겁니다. 투자는 고지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 반감기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차 반감기 후에 2023년 12월 29일에 고점을 찍고 폭락했습니다. 2차 반감기 후에 2017년 12월 26일 고점을 찍고 폭락했습니다. 3차 반감기 후에 2021년 11월 8일 고점을 찍고 폭락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그리고 반감기가 있고 나서 1차 때는 1년 있다가 폭락. 2차 때는 1년 7개월 있다가 폭락. 3차 때는 1년 6개월 있다가 폭락이에요. 그러면 4차 때는 어떻게 될까요? 4차 반감기는 2024년 4월 20일이 반감기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1년 6개월, 1년 7개월 후에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반감기가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하고 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하고 다를 거야. 달라봤자 저는 얼마나 다를까 싶어요. 왜 다를 거냐고 이야기 하나 하면요. ETF가 만들어졌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2024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2024년 3월 8일에 보면 73,066.3달러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르다. 게다가 2024년 실제로 말해 12월 17일에 106,318.9달러까지 올라갔잖아.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말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내재 가치를 평가받게 돼 있다니까요. 분위기에 편성돼서 분위기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재 가치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가장 중요한 게 내재 가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바로 가상자산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더 돈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돈을 현금이 넘치도록 쌓는 것. 그러다가 극단적 위기 반감기 끝에 폭락이 오면 우리는 가상자산을 사자. 비트코인 정도는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에 지금 투자해서 정신없이 노는 것보다가 우리는 생업이 있으니까 생업에 더 열중하면서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